안녕하세요, 한선TV입니다. 봄에 잘 크던 작물이 초여름부터 이렇게 낮에 축 처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같이 이제 더운 날씨가 시작되면 저희가 예상하던 것과 다른 그런 작물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6월 한여름 날씨가 지금 벌써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요. 낮 기온도 밤 기온도 16도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가 되면 일반적으로 그 작물의 생육은 봄 작물보다 더 좋아집니다. 초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습도나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작물의 생육이 왕성해지는데, 의외로 낮에 힘이 없이 잎이 처졌다가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잎에 다시 펴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원인은 크게 병에 의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병이 아닌 다른 문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면 많이 아실 거예요. 토양의 줄기에 또는 뿌리에 오는 후자리움병이라든가 아니면 세균성에 의한 덩굴 마름병이라든가 이런 형태에 의해서 도관이 막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잎이 처졌다가 돌아왔다 처졌다 돌아왔다 하다가 나중에는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병이 아닌, 토양병이 아닌 다른 원인이라면 사실 약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보통 그 토양과 뿌리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토양과 뿌리가 안 좋으면 그렇게 된다. 하지만 개괄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항상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를 직면하시면서도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토양과 뿌리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봄에 작물이 100의 성장을 한다. 일단 1부터 100까지라고 봤을 때 100 정도의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증산작용이 마찬가지로 100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할 때는 뿌리가 그 100 정도의 물을 흡수해 줘야 됩니다. 즉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것만큼 뿌리가 물을 흡수해 주고, 그렇게 되면 작물은 그것만큼 성장을 하면서 전혀 문제없이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름이 되면, 지금 같은 초여름부터는 작물의 생육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작물이 150 정도, 한 1.5배 정도 더 빠르게 많이 성장한다고 봤을 때 증산작용도 그에 따라서 1.5배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뿌리는 물을 역시나 그 봄과 마찬가지로 100밖에 흡수를 못한다면, 증산작용보다 50 정도 부족한 게 되겠죠. 부족해지면 물이 부족하니까 잎이 당연히 물이 빠진 상태가 되니까 잎이 주저앉게 됩니다. 축 처지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은 증산작용량이, 햇빛이 줄어들면서 증산작용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50 정도로, 원래 150이었다면 50 정도로 그렇게 줄었다고 예를 들게 되면 사실 물은 100 정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잎이 다시 정상 잎처럼 팽팽하게 펴지겠죠. 그래서 이게 낮에는 축 처졌다가 저녁에는 또 팽팽해졌다가 또 한낮에 기온이 올라가면 또 축 처지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토양과 뿌리의 문제인데요. 문제 부분을 살펴보면 토양과 뿌리의 문제에서 물이 충분하게 주어줘도 100밖에 흡수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뿌리 자체의 능력 문제. 우리가 밝은 뿌리를 뭉성하게 강하게 키우려고 애를 쓰는 게 뿌리의 능력이잖아요. 뿌리가 그만큼 흡수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면 많은 양분과 물을 흡수해서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뿌리의 능력 그 자체. 그리고 두 번째는 뿌리는 좋아도 뿌리가 받고 있는 토양에 염류가 높으면 뿌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물을 일정량 이상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염류가 높기 때문에 물이 100 정도만 흡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인인지는, 물론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뿌리의 어느 정도 생육 정도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뿌리뿐 아니라 토양 부분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까지도 충분히 가늠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책은 뿌리가 무조건 물을 150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면 여름에도 이렇게 시들거나 처지는 게 안 생기겠죠. 그러면 150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째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밖에 흡수 못하는 이유는 토양의 염류 농도가 높아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염류 농도가 높으면
염류를 분해해서 없애야 돼요. 두 번째는 염류를 씻어서 없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작물과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염류라는 건 대부분 다 비료 형태, 비료를 우리가 준 거기 때문에 그 비료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면 작물이나 미생물이 이용해서 염류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꼭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염류를 씻어내려면 무엇보다 먼저 내 토양이 염류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토양 분석을 제대로 한다는 건 뭐냐? 작물을 심기 전 토양을 만들 때 토양 내에 양분이 얼마 있는지 분석을 하셔야 되고, 비료를 주고 나서 작물과 이 토양에 없어지는 거, 작물이 사용하는 양을 충분히 확인하고 작물의 이용 후에 작물 재배 중에도 분석을 해서 비료가 부족한 건지 과다하게 있는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부족하다면 추비로 부족한 것만을 채워주셔야 될 거고요. 근데 잘 안 하시죠. 잘 안 하면 기본적으로 눈을 감고 뭘 찾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본적인 그 수치로 내 밭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즉 눈 감고 손으로 만져서 뭔가를 확인하시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 분석을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하시고요. 기비로 유기물을 충분히 주세요. 기비를 줄 때 화학비료만 주셔서는 안 되고, 화학비료와 항상 퇴비를 같이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퇴비는 사실 권장할 수 있는 수준의 품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문제를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직접 퇴비를 만드셔서 하거나, 아니면 정말 믿을 수 있는 퇴비가 아니라면 퇴비 사용은 정말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대신에 고품질의 유기물들을 투입하시고 휴믹과 풀빛 같은 제품들을 꾸준히 관주해 주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물과 미생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토양 미생물이 우리가 원하는 토양에 작물과 우리가 원하는 그쪽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병원균이 많다든가 다른 형태의 균들이 많으면 토양 미생, 뿌리 주변의 토양 미생물상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아무리 뿌리를 튼튼하게 키우려고 해도 키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뿌리가 원하는 양을 흡수할 수 없어요. 토양 미생물은 왜 중요하냐? 토양 미생물이 염류, 비료라고 할 수 있는, 특히나 우리가 자주 불용화된다고 알려지는 인산 같은 것들을 가용하게, 그 다음에 철분 같은 것들을 가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토양 미생물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념을 가지시고 토양 분석 제대로 하고 유기물 많이 주시고 토양 미생물을 적절해서 미생물상을 바꿔주면 염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염류 농도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더라도 이미 작물을 심었으니까 계속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계속 재배를 끌고 가는 것도 기술이겠죠. 재배를 끌고 가려면 토양 염류가 농도가 높아도 물이 흡수돼야 돼요. 물이 흡수될 수 있어야 되고, 물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뿌리 안에 유기물과 이온 농도를 높여야 됩니다. 아까 토양에 염류가 많다라는 건 토양 중에 이온이나 유기물이 아닌 이온 농도, 비료로 넣어준 이 양이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식물체 뿌리 안에도 이 이온이 많으면 뿌리 내부에 삼투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식물체는 체내에 유기물을, 또 다양한 유기물을 갖고 있어요. 특히 아미노산 형태의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농도가 많아지면 뿌리 내부의 삼투압이 떨어져서 밖에 염류 농도가 높아도 물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어떤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식물이 스스로 안에 유기물과 이온 농도를 높여서 대응하려고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흡수될 수 있는 물의 그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스스로는 더 못해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제품, 이런 기능성 제품을 사용해서 그 기능을 갖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솔트 밸런스라는 제품이고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거기에 앞서 얘기한 휴믹, 풀빅 제품인 더블잭을 함께 쓰시면 염류도 줄여주고, 그러면서 염류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올해도 폭염이 예상되고 있죠. 폭염이 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토양의 염분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수분은 계속 부족하게 됩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천연 유기물, 휴믹, 풀빅 이런 것들이 토양 내에 수분도 붙들고 있고
염류가 집적되더라도 얘들이 붙들고 있어서 삼투압에 영향을 안 주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분해도 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염류를 낮추기 위해서 천연 유기물을 많이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토양 미생물로 뿌리가 살고 있는 토양 미생물 환경을 좋게 해주셔야 뿌리가 강하게, 그다음에 물도 잘 흡수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기능성 제품을 사용해서 뿌리 내부 삼투압도 낮게 유지한다면 그에 따라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폭염을 이겨내고 올여름도 성공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